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런이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강좌를 하고 있는 개발자 김태민입니다. 현재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가상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IT 종사자분들이시라면 컨테이너나 도커, 쿠버네티스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더라도 이 기술은 특정 산업에만 속한 기술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어떤 서비스가 개발이 되면 그 시스템에 대한 배포 관리나 서비스 유지 보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구글 트렌드의 최근 5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점점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보면 중국이 가장 관심이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6위에 있는데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역시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많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기업 현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 트렌드를 이끄는 거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큰 기업들이 꼭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큰 기업들은 대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비용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상화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쿠버네티스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런 가상화 기술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최초의 리눅스 시스템이 나왔을 무렵부터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리눅스에는 자원들을 격리해서 프로세스들이 독립적인 환경에서 돌아가도록 해주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술들은 사용하기에 좀 어려워서 대중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이 기술과는 별개로 VM 가상화 기술이 기업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쉽게 VM을 가상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에 락스페이스라는 클라우드 기업과 미국 나사에서 오픈스택이라는 VM을 가상화시켜주는 오픈소스까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당시 오픈스택에 대한 개발이나 스폰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선진 기업들은 너도 나도 이걸 가지고 자신의 운영 환경을 자동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근데 하다 보니 자동화는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스템 효율이 안 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VM을 가상화하기 위해서 무거운 OS를 띄워야 한다는 근본적인 부분이고요. 가벼운 서비스를 하나 띄우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OS를 띄워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럴 때쯤 다크라우드라는 회사가 예전 리눅스의 어려운 자원 격리 기술을 컨테이너라는 개념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회사를 도커라고 변경하면서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은 서비스 간에 자원을 격리하는데 OS를 별도로 안 띄워도 돼요. OS 기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동화 시에 엄청 빠르고 자원 효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때부터 도커가 유명세를 탔고 근데 도커 자체는 하나의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가상화시켜서 배포를 하는 거지 엄청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할 때 그걸 일일이 배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런 걸 해주는 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개념이에요. 여러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커의 컨테이너 기술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저마다의 오케스트레이터를 내놓게 돼요. 쿠버네티스가 릴리즈 버전을 내놓은 건 다른 회사보다 조금 늦었고요. 이 시기에 각 기업들은 이런 여러 오케스트레이터들 중에 뭘 쓸지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주도를 했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저마다의 시스템 운영 노하우들을 여기에 다 녹여내서인지 기업들은 쿠버네티스를 사용 후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은 타 오케스트레이터들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IT에 있어서 표준이라는 개념이 어떤 기관이 인정을 해줘서 획득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곧 표준이거든요. 현재 쿠버네티스가 서비스 배포 운영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이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도 되고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직접 설치해서 자신의 운영 환경에 맞게 최적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제가 인프런에 개설한 유료 강좌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 많은 쿠버네티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초급편에서 다룰 쿠버네티스 강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쿠버네티스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배포하는 사용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키텍처나 각 쿠버네티스를 이루는 모듈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부 네트워킹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접근하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쿠버네티스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급편 강의에서는 사용자 기능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요. 쿠버네티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향후 운영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능에 대한 범위를 보면 큰 범주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을 한 번에 다루는 것 또한 준비하는 저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단 간략하게 쿠버네티스가 뭐고 어떤 주요 기능들이 있는지 정도만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초급편에서는 여기 색상이 칠해져 있는 양만큼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중급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초급편 강좌는 쿠버네티스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초급편의 목차까지만 설명드리고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기존 시스템 운영 방식을 토대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VM과 컨테이너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그 앱이 구동되기까지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기초편에서 다룰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5, 6장에서 본격적으로 쿠버네티스 주요 오브젝트랑 컨트롤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매 기능마다 개념 설명과 동시에 실습을 하면 아무래도 강의 내용이 좀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론과 실습을 나눠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적인 쿠버네티스 강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인프런 강좌의 경로는 아래 설명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